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에 6월 23일에 제3훈련전투비행단에서 운용하는 FA-50에서 우리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천룡 미사일의 첫 투하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도 천룡 미사일의 첫 투하 시험이 있었다는 건 다들 아실 테니까 그 이야기만 해서는 재미없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천룡 미사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점,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드디어 이란이 휴전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나 솔직히 저는 그런 건 관심이 없고, 다만 역시 미국이 사용한 관통탄에만 관심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저도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면서 기사들이 아무 말 대잔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와서 짜집기식으로 늘어놓고 있던데, 그런 기사들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군요. 실제로 우선 현무5의 사거리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당장 저만 해도 이번에 미국이 사용한 GBU-57을 우리의 현무5와 비교를 했는데요. 저 말고도 일부 기사들에서도 현무5와 GBU-57을 비교를 했더군요.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이 너무 엉터리였습니다. 당장 이번에 댓글에서 어떤 분이 현무5의 사거리가 300km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냐고 제가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떡하니 그 기사들에 바로 현무5의 사거리가 300km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헛소리인지는 아실 분들은 알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현무5의 사거리는 500km 이상이라고 우리 군 관계자들도 밝힌 바가 있고, 일각에서는 1000km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현무5의 사거리를 얼마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현무5의 사거리는 딱 1000km 정도일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리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하면은요. 현무포의 사거리가 800k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무포가 개발될 때는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이 개정되어서 우리는 사거리 제한이 800km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는 미국에게 미사일 협정의 사거리를 1000km로 풀어줄 것을 요구했었고, 그나마 그 당시 미국에서 허락해준 게 800km였습니다. 그래서 현무포는 사거리가 800km인데요. 문제는 그 당시 우리 개발자분들은 우리 측에서 미국에게 미사일 협정의 사거리를 1000km로 풀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현무포를 개발할 때 사거리를 1000km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정된 미사일 협정에서 사거리가 800km로 결정되자 현무포를 사거리 800km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미국에게 사거리 1000km를 요구하고 미국이 800km를 허락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최소 사거리가 800km, 그리고 우리 미사일 발사대를 최대한 후방에 전개해서 안전하게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사거리가 1000km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북한의 주요 핵시설들은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핵시설에 도달하려면 경기도 지역에서 발사를 하게 되면 800km의 사거리가 필요하고, 좀 더 안전한 남쪽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발사하려면 사거리가 1000km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현무5의 사거리가 300km라고 한다면 북한과 중국 국경 근처에 있는 북한의 핵시설은 현무5로 공격하는 게 불가능하고, 우리 미사일의 발사 위치에 따라서는 심지어는 평양 이북에 있다고 알려진 김정은의 지하 벙커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현무5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현무5가 사거리가 300km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좀 더 여유롭게 북한의 전 지역을 공격할 수 있으려면 가장 적절한 사거리는 1000km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무5의 사거리를 1000km라고 보는 것입니다. 대체 그놈의 사거리 300km인가는 어디서 나온 헛소리일까요? 그리고 GBU-57의 공격 방법에도 논란이 있는데요. GBU-57이 지하 벙커를 공격하는 방법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요. 기본적으로 GBU-57은 전장 5.2m, 그리고 무게 13.6톤의 폭탄으로 B2에서 투하되면 폭탄 후부에 달려있는 로켓을 통해서 낙하 속도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래서 지표면과 충돌할 때는 거의 마하 1 정도의 속도로 아주 일정하게 지표와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머레이진 강으로 만들어진 고장력 탄두가 지하 60m를 관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GBU-57의 고장력 탄체 내부에는 무게 5300파운드, 그러니까 대략 2.4톤의 고성능 둔가마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둔가마약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표를 관통할 때 발생하는 충격에 의해서 폭약이 기폭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GBU-57은 지표를 전부 관통하고 지하 60m에 도달했거나 아니면 지하를 전부 관통해서 지하에 비어있는 공간,
그러니까 적의 지하 벙커에 도달하면 그때 폭약이 기폭해서 폭발하게 되고 인공지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GBU-57이 인공지진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히 폭약이 대략 1톤만 넘어도 인공지진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인공지진으로 서로 관통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주변을 전부 흔들게 되고, 그럼 특히 지하 벙커를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해도 주로 지하 벙커로 들어가는 입구는 무너져서 매몰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신 벙커들은 바로 GBU-57이 만들어내는 지진파를 견디기 위해서 구조물을 지표에 그대로 올리지 않고 거대한 스프링 등 일종의 완충장치 위에 올려서 인공지진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GBU-57은 핵폭탄이 아닌 일반 폭탄으로 인공지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진의 위력이 그리 강하지 않고, 그래서 적절하게 대비만 하면 대비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과거 GBU-57의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GBU-57은 그 후에 북한의 대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개량 버전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용되는 GBU-57은 정확히는 GBU-57B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기사를 보셨겠지만 이란의 핵시설이 멀쩡하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GBU-57이라면 충분히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확실한 건 이스판 핵시설은 파괴되지 않은 게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판 핵시설은 토마호크 미사일의 공격만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스판 핵시설이 포르도 핵시설보다 더 깊은 지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의 관통력이 없는 토마호크로 이스판 핵시설을 파괴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우리 엔진 개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걸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자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당장 대표적으로 왜 우리가 외국 기술을 도입해야 하느냐, 그냥 독자적으로 만들면 안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엔진을 개발하는 데는 30년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그걸 기다릴 생각이 있으시다면 독자적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럼 왜 독자적으로 만들지 못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제트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고내열강을 개발하거나 제조할 산업 기반은 분명 가지고 있어서 순수하게 독자적인 엔진을 개발할 산업 기반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검증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당장 장보고3 잠수함을 예로 들어보죠. 장보고3의 국산화율은 76.2%로 상당히 높은 국산화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정확히 장보고3는 우리나라 기술로만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는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우선 측면 배열 소나와 기뢰탐지 소나를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서 영국의 잠수함 회사로부터 자문과 검증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도 완전히 독자적인 잠수함은 처음 만들어 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잠수함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었고, 그래서 바로 영국에게 우리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검증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제트 엔진은 더합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제트 엔진을 만들 산업 기반도 있고, 그리고 그걸 개발할 기술자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전투기용 제트 엔진을 개발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엔진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완전히 엔진을 독자적으로 만들려고 든다면 엔진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엔진을 검증할 방법과 시설부터 먼저 만들고 개발해야 하고, 그걸 개발하고 만드는 데만도 10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진을 개발하는데 10년, 그리고 엔진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만들고 엔진을 검증하는 데만도 10년 이상이 걸려서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만 엔진을 개발한다면 엔진을 개발하는데 못해도 20년, 좋게 30년은 걸릴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해외 업체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다는 건 그만큼의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기술을 도입하면 영국이 마음대로 우리의 엔진을 판매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물어보죠. 여러분은 지금 매달 여러분을 가르쳐준 은사님들에게 소정의 돈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론은 기술 이전이라는 건 누구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술을 배웠다고 우리의 엔진이 영국에게 종속되지는 않고, 다만 우리가 영국의 지적 재산권이나 부품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엔진이 영국에게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대표적인 예가 터키가 영국의 롤스로이스로부터 엔진 기술을 얻어 오려다가 파토가 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터키가 엔진을 개발하는 게 아닌 터키가 원하는 엔진을 영국에서 개발해주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엔진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은 영국에게 있었는데요. 터키는 그 지적 재산권을 전부 넘겨줄 것을 요구해서 사업이 파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해외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엔진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 문제로 영국이 우리 엔진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부품도 주요 부품은 전부 국산화할 생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에게 기술 이전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엔진이 영국에게 종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영국과 같이 우리의 엔진을 개발할 가능성도 별로 높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미국의 지휘와 이것에 관한 예비 협상을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이번에 영국이 우리 엔진 사업에 참여하려 하는 걸 기뻐한 건 결론은 만일 우리의 협상 대상자가 지휘 한 회사만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참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협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했던 거지. 실제로 우리가 영국과 함께 엔진을 개발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FA-50에서 우리의 천룡 미사일을 투하한 소식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사청에서 6월 25일자로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에 제3훈련전투 비행단 소속의 FA-50에서 천룡 미사일의 안전한 분리 시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천룡의 개발은 너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선행 개발 때 주요 핵심 기술의 개발에 실패를 해서 천룡의 국산화율은 낮아진 데다가 거기에 무장 데이터링크의 개발도 실패해서 지금의 천룡에는 무장 데이터링크가 없는데요. 거기다 우리의 KF-21에도 타우러스 미사일이 탑재가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천룡의 위치를 더 위협하게 되었고, 여기에 지금은 LIG와 독일의 타우러스 시스템사가 앞작으로 FA-50에 탑재 가능한 타우러스의 축소형을 개발하고 있어서 천룡의 입지를 더욱더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과연 FA-50에 천룡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 눈으로 보지 못했느냐? FA-50에서 우리의 천룡을 발사하는 걸 보지 못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안한데요. 이번에 있었던 건 그냥 말 그대로 투하 시험이었습니다. 엔진도 가동되지 않은 투하 시험이었습니다. 결론은 이번에 이루어진 시험에 탑재된 탄은 엔진도 없었을 것이며 그리고 연료도 탑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탑재된 천룡이 실제 실전용 천룡과 같은 무게일 거라고는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천룡은 거의 타우러스와 비슷한 크기와 관통력을 가진 미사일이고, 그런데 타우러스는 무게가 1400kg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FA-50의 무장 탑재 허용 하중은 1100kg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보다도 낮은데요. 정확히 FA-50은 만들어질 때부터 2000파운드의 무장, 그러니까 907kg의 무장을 동체 중앙과 양쪽 날개의 가장 안쪽 무장 파일론에 탑재할 수 있게 만들어진 기체입니다. 알려지기로는 1100kg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2250파운드, 그러니까 1020kg까지 감당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게는 무장을 탑재하는 무장 파일론의 무게까지 합친 무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FA-50은 실제로 탑재 가능한 무장의 무게는 무장 파일론의 무게를 빼면 940kg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듯 우리의 KF-21에도 타우러스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우리가 KF-21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KF-21의 무장 파일론을 강화해서 무게 1400kg 이상의 무장도 탑재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FA-50과 우리 KF-21의 무장 파일론의 최대 무장 탑재량 차이는 500kg 정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만일 천룡을 FA-50에 탑재할 수 있게 만들려면 우리 KF-21의 최대 무장 허용 하중보다 3분의 1 정도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 당연히 무장의 사거리도 관통력도 더 줄어들겠죠.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천룡은 관통력이나 탄두의 무게는 거의 타우러스와 동일하고 사거리는 오히려 타우러스보다 긴 800km입니다. 물론 사거리가 늘어난 이유는 천룡이 타우러스보다 더 높은 고도로 비행하는 영향이 크다고 보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의 천룡의 제원상 성능을 구현하면서 무게를 FA-50에 탑재 가능한 940kg 이하로 낮춘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천룡을 지금 그대로의 상태로 FA-50에 탑재해서 운용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굳이 엔진을 빼고 연료를 탑재하지 않고서라도 FA-50에 천룡을 탑재해서 시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시험용 항공기가 FA-50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 선행 개발 때는 천룡을 F4 팬텀 전투기에 탑재해서 낙하 시험을 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그것도 낙하 시험뿐이었고, 결론은 F4 팬텀에는 제대로 된 현대적인 임무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하 시험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임무 컴퓨터와 연결해서 제대로 된 항공기와의 통합 시험은 팬텀 전투기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임무 컴퓨터가 있는 FA-50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KF-21은 기본적인 개발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KF-21에 천룡 미사일을 탑재해서 개발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험용 기체는 FA-50뿐이기 때문에 FA-50에서 시험을 하는 것이고, 아마 앞으로 발사 시험도 FA-50에서 하게 되겠지만 그때는 천룡에 탑재하는 연료를 줄이고 그리고 탄두를 탑재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해서 무게를 낮추어서 시험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무리 FA-50에서 천룡 투하 시험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의 천룡을 그대로 FA-50에서 운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FA-50에서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천룡 축소형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LIG와 타우러스 시스템에서 FA-50에 탑재 가능한 타우러스 축소형을 개발하고 있는데 굳이 FA-50에 탑재 가능한 천룡 축소형을 개발할 필요도 없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군에서 FA-50에서 장거리 스탠드 오프 무기를 운용하는 걸 강력히 바란다면 그래도 개발되겠지만, 우리 공군도 굳이 FA-50에서 장거리 스탠드 오프 무기를 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천룡의 축소형은 개발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며, 굳이 FA-50에서 장거리 스탠드오프 무기를 소량이라도 운용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LIG가 개발하는 타우러스 축소형을 도입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한번 다루어 본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실망할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잘못 알고 착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네요. 분명한 건 천룡은 탄두를 탑재하고 모든 연료를 탑재하면 무게가 최소 1300kg 이상이 나갈 건 확실한 무장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절대로 FA-50에서는 운용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천룡의 연료는 탑재된 엔진이 제트 엔진이기 때문에 일반 제트기와 마찬가지로 항공유를 사용하고, 타우러스 같은 경우를 보면 발사 전에 연료를 미사일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운용 중입니다. 그래서 사거리를 줄인다면 연료를 더 적게 탑재해서 무게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게가 수백 킬로그램이 줄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은 여러분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내용을 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좀 짜증은 나도 그래도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 나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